이번 시간에는 조사기획 분석실무 8번 시간으로서 분석보고서 작성 예시 중에 SPSS를 통한 데이터 검증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방법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보고서 작성 예시의 데이터 검증 SPSS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제가 엑셀에서 다 검증을 했지만 혹시 모를 사전에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에서도 한번 데이터를 검증해 보도록 하죠. 저는 바탕화면에 그동안 저장했던 분석용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이 열리겠죠. 다음 같은 분석용 최종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검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검증 외에도 빈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통해서 성별까지 해서 쭉 드래그를 할게요.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통계량에서 뭐 넣으면 될까요? 평균과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계속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좀 주관식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아웃풋을 한번 보시죠. 자, 성별에서는 1과 2, 소속기간 1부터 6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 여부 687명 그렇다 689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는 이유 이런 데이터를 쭉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빈도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학년에서도 기타 고졸, 박사과정 이런 것들이 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것들은 향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경력을 보니까 50은 연구, 상당히 많네요. 경력자들은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하고 기획 정책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분야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건설교통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연구 목적에 합당하겠다는 것들로 쭉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사 사이트는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주관식 같은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경로도 어디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가이드, 아웃풋을 아웃라인, 즉 전반적인 울타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데이터 검증과 빈도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요. 실제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직접 찾아서 확인 작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엑셀에서 다 보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빈도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PSS의 결과창을 통해서 빈도 분석을 살펴보셨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빈도 분석도 다 확인을 하셨고요.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어디다 5점 촉도 있는 부분 한번 유의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리포트 품질 같은 경우 3.6, 3.8 같은 것들을 높구나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시겠습니다. 리포트 분량 같은 경우는 4점 촉도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명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좀 다른 분석이라고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요것도 5점 촉도로 되어 있고 얘는 평정 촉도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평정 촉도에 가깝진 않겠죠. 명확하게 구분되지 어려운 부분으로 좀 촉도가 다른 거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답자의 신뢰도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전반적인 신뢰도 외에 응답자 자체들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설문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문지 부분에서, 자, 최근에 했던 거 볼게요. 자, 저는 성별하고 소속기관, 학력, 실무 경력, 담당 업무, 연구개발, 요거를 통해서 연구자의 실제로 응답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응답을 했느냐
연구 목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SPSS의 결과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창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별, 소속기관, 학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서 엑셀에다 갖다 붙일 건데요. 자, 엑셀 한번 띄워볼게요. 엑셀에서 컨트롤 C, 엑셀에서 컨트롤 V 와처럼 저 같은 경우는 엑셀 아웃풋을 나와 있는 아웃풋을 엑셀로 갖다 놓고 다시 편집을 해서 한글에 갖다 붙인 다음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그래프나 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선택하기 싫다. 그래서 왼쪽에 바를 통해서 컨트롤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소속기관 학력, 그다음에 실무 경력, 담당 업무, 연구개발 업무 분야 그러겠죠? 개발 분야에서 컨트롤 C를 하게 됩니다. 복사. 그리고 엑셀에서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데이터가 붙습니다. 여기서 성별을 빼고 했으니까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엑셀에서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하고 편집을 통해서 한글에다가 갖다 붙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같이 교양과 같이 제공된 60일 설문 분석 예시 견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시죠. 60일 언더바 설문 분석 견본을 선택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완벽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 틀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고사항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랜드마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2년 매달 그래서 목차, 표목차, 그림 목차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조사 설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절 모집 단위 누구냐? 랜드마크 온라인 회원 이용자 대상이다. 이용자 대상. 자, 조사 방법입니다. 표본 크기는 랜드마크 온라인 회원 중 이메일 주소가 확보되고 이메일 중복으로 생각한 총 몇 명?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분석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32,426명을 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은 32,420명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기재를 했고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응답하기 용이한 웹 형태로 구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전수 발송을 했습니다. 설문지 항목은 조사지를 통한 것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었고요. 설문조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라고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자, 수행 기간은 주스케 밸류에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 허용 요청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32,420명을 실제 발송한 결과,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발송한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26,000명 정도만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변경됐거나 정착이 안 된 경우가 17.3%로 상당히 좀 최신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방송 실패 이메일 수신 정도를 요즘 발송 기간에 다 발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신율은 18.9%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실제 응답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응답자 수는 제공용 데이터가 되겠죠. 제공용 원시 데이터에서 이메일을 제거하고 원시 데이터가 총 몇 명이었나요? 데이터는 803명을 빼니까 886명이네요. 886명. 총 응답자는 886명. 응답주는 조금 더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 응답자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 응답자는 실제로 분석용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자 수는 687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687명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엑셀에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엑셀 쉽게 저와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C, 엑셀에서 컨트롤 V를 하도록 하죠.